우리 기대했던 요 엔비디아 봐야죠. 네, 정규 거래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3% 올랐는데요. 시간 내에서는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봤던 게 한 6.01 정도까지 올랐었고, 사실 실적 공개하고 나서 8% 후반대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실적은 되게 좋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상승폭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는 글로벌 반도체 칩 설계 기업이죠.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자, 매출액을 봤더니요, 135억 달러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2배 늘었어요. 101% 증가했고 사상 최대입니다.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시장에서는 그래 서프라이즈 기대해라고 하면서 112억 달러 예상을 했는데 이걸 지금 20%를 상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눈높이가 높아진 거를 20%를 상회한 매출액입니다. 거기에다가 요 AI 반도체 칩이 포함되는, 그러니까 클라우드 부분이 포함되는 요 데이터 센터 요 사업 부분에서만 103억 달러가 나왔고요. 이게 171% 전년 대비 171%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엔비디아의 발목을 잡았던 아주 부진한 요 게이밍 부분, 왜냐면 게임계에도 이 그래픽 처리 장치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요것도 24억 9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바닥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조정 EPS를 좀 볼게요. 2.7달러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430% 급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2.1달러에 조금 못 미칠 거야 라고 했는데 거의 한 30% 상회한 거죠. 완전 서프라이즈. 네, 거기에다가 3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156억 8천만에서 163억 2천만 달러라고 했으니까 대충 중간값 정해보면 한 16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이것도 126억 달러 예상했거든요. 3분기도 또 서프라이즈입니다. 이게 전년과 대비해보면 우리 3분기에도 매출 170% 늘 거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까무러 칠 수밖에 없는, 지금 계속 서프라이즈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젠슨 왕 CEO가 뭐라고 했냐면, 정말 새로운 컴퓨팅 시대가 개막됐다. 컴퓨팅의 가속화, 그리고 AI, 이걸로 모든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전환을 하고 있다. 우리 엄청나게 잘 팔릴 거야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 더 보너스. 자, 우리 요즘 뭐 돈도 잘 버는데 좋아. 자사주 250억 달러 매입. 이거 이사회에서 승인해줬어. 라는 얘기까지도 전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건 이제 실적 발표 전에 나온 얘기들인데요. 지금 AI 칩으로 잘 알려져 있는 최신 칩이 H100인데 이게 올해 생산 목표가 50만 개거든요. 근데 이걸 내년에는 150만에서 많게는 200만 개까지 이걸 생산하겠다. 지금 수요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의 4배 정도 생산을 높이겠다라는 건데, 요 H100 하나의 가격이요 4만 달러래요. 엄청나죠? 근데 이게 4배가 된다? 실적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전해지면서 오늘 증시를 그냥 끌어올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좋은 소식은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볼 특징주들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게 좀 작은 기업들도 아니고 우리도 많이 아는 기업이고 우리가 많이 다뤘던 기업들인데 오늘 좀 난리가 났습니다. 자, 펠로튼 얘가 22.6% 급락하면서 뭐 52주 신저가가 아니고요. 사상 최저가, IPO 후 사상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펠로튼은 실내 자전거 등 이 피트니스 기구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단순히 이 실내 자전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런 피트니스 관련 컨텐츠를 제공을 하면서 요걸로 이제 구독 요금을 받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매출 전년 대비 5% 감소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의 예상에 부합을 했습니다. 근데 EPS 68센트 적자를 내면서 전년 적자보다는 많이 줄었는데요. 시장의 예상보다는 거의 한 50% 정도 어닝 미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닝 쇼크죠. 더 큰 문제는 가입자예요. 가입자 지금 308만 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2만 9천 명이 줄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 15,000명에서 2만 명은 일시 중단이라고 해요. 얘들이 5월에 리콜 사태가 좀 있었는데
요 기구들을 다 리콜하니까 가져가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 콘텐츠를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인 뭐 구독 중지가 한 15,000명에서 2만 명인데 그걸 고려해도 지금 구독 취소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얘들이 대표적인 팬데믹 수혜주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니까 집에서 그냥 실내 운동 많이 했었는데 팬데믹 지나고 나서 얘들이 계속 실적이 악화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이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리콜, 요게 이 실내 자전거면 우리가 앉아서 이거를 사이클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잘 고정이 안 되고 막 빠지고 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서 약 200만 대에 대한 리콜이 있었거든요. 요 이제 파급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시장의 예상에 훨씬 못 미치게 제시했고 가입자 수도 지금 요 308만 명은 유지할 거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는데 가입자 수 가이던스도 295만에서 296만 명 정도로 가입자가 팍 줄어들 거야라고 회사 측에서 예측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좀 우려가 컸죠. 회사에서는 한여름에는 사람들 운동 안 해요. 다 휴가 가요. 그래서 계절적 비수기였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뭐 우리 리콜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마케팅 지출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이 저조하지만 그래도 얘네가 지금 2023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24 회계연도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난 이후부터는 우리 그래도 좀 개선될 거예요 라고는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뭐 좀 안 좋죠. 그러면서 주가가 오늘 급락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특징주는 푼라커입니다. 어제 우리 딕스 스포팅 이야기를 하면서 얘도 어제 주가 한 24% 급락을 했었잖아요. 얘들은 어떤 브랜드가 아니라 뭐 아디다스, 나이키 뭐 이런 것들 모아놓고 파는 이런 스포츠 용품 소매점이죠. 그러니까 판매 전문점, 그죠? 얘들도 28%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 전년 대비 10%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 조금 밑돌았어요. 근데 조정 EPS가 요게 충격적으로 4센트 기록을 했는데 전년 대비 96% 급감했습니다. 거의 뭐 그죠? 이익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만 예상에는 부합을 했고 조정 말고 실질적인 단기 순이익은 적자 전환이었거든요. 근데 뭐 일회성 비용 빼니까 이제 흑자 전환했는데 이 일회성 비용까지 포함하면 적자 전환이다 보니까 시장에 충격이 좀 컸고 연간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를 전년 대비 우리는 매출이 줄 거야 했는데 그 감소폭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정 EPS도 거의 뭐 2에서 2.25달러 예상했다가 이거를 1.3에서 1.5달러로 확 낮췄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적도 안 좋았고 전망도 안 좋은데 우리 이제 현금 흐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이익 못 내잖아. 그래서 우리 분기별 배당 일시 중단, 배당 안 할게요. 이것까지 전해지면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다. 게다가 이제 계약 시즌인데 그러면은 이제 뭐 애들 가서 신발도 사고 뭐 옷도 사고 할 텐데 계약 시즌 효과가 기대보다 낮았고 얘들이 또 지금 이제 재고가 어느 정도 처리가 돼야 되는 국면인데 오히려 재고가 전년 대비 11%나 얘들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를 위한 마케팅 비용까지 증가하면서 실적이 좀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나이키인데요. 얘가 오늘 또 2.7% 하락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요 S&P 500 지도 봤을 때 중간에 혼자만 이렇게 빨개 떠네 그게 이제 나이키잖아요. 얘는 이제 하나의 브랜드죠. 스포츠 용품을 디자인하고 그걸 제조하는 기업인데 얘들은 사실 어떤 뭐 실적 발표나 이거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10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1980년에 나이키가 기업 공개를 했는데 10거래일 연속 하락한 게 지금이 처음입니다. 역대 최장 하락세.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는 그런 요인인데 그 이유는 뭐냐? 나이키의 매출 두 번째로 큰 매출 지역이 중국인데 요즘 중국 괴롭잖아요. 얘들 경제 성장 꺾이고 있고 이 침체가 길어질 거라는 우려 나오고 있고 뭐 에스테로더나 스타벅스와 마찬가지로 얘들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우려 여파 이게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는 나이키의 주요 도매 파트너사가 푼라커하고 딕스인데요. 어제 오늘 실적 발표한 거 참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요 도매 업체에다가 자기네 제품 넘겨가지고 판매를 하게 하는데 얘들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 나이키도 안 팔린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을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되면 나이키를 누가 많이 사겠어요. 50대, 60대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수요가 있을 텐데 이들이 딱 학자금 대출 상환의 대상들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비 지출 둔화 우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비 지출이 팬데믹 이후에 그동안 제품에서 서비스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맞물리면서 나이키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그래도 나이키는 동급 최고의 기업이고 얘들은 뭐 지금 너무 뭐 이래저래 주변을 둘러보면 악재가 많아 보이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주가가 오를 기업이야 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을 유지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 뭐 연타를 좀 맞고 있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하락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